자,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 기다리던 메인 주제 치아 교정인데요. 네. 교수님 치아 교정 하셨어요? 아니요. 안 했죠? 저 어린 시절에는 이런 거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말하면 요즘 치과 의사분들이 대부분 치아 교정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렀습니다. 치아 교정을 오해와 진실을 좀 풀어주실 분은 풀어주실 분. 우리 국내에서 사실은 최고 명인데 제가 이건 맛집도 이렇게 널리 알리는 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안 알리려다가 좀 공개를 했습니다. 이분한테 찾아가면 그냥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인데 조재형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나와주세요. 자, 저희들이 중앙에 앉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아유, 우리 항상 아유 예전에 비해서 흰머리가 많아지셨습니다. 그 우리 조재 원장님은 우리 교수님 원래 소개를 해야 되겠죠. 네. 연세대 치대 나오셨고 석박사까지 하셨네요. 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요. 치아 교정 전문이고 우리 치과 의사들이 자녀가 치아에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맡기는 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뭐 활동도 아주 많으시죠. 대한치과 교정학회 기획 재무 공보이사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회장이나 여사들 분들이 거치는. 뭐 경력도 아주 많으시고. 난 몰랐는데 좀 이렇게 관련된 책도 좀 내셨네요. 많이 내셨나요? 네. 언제 이런 내셨죠? 올해도 내셨네. 올해도. 올 가을에 하나 냈어요. 이 뭐 고항 학술상 수상인데 이게 뭐 어떤 상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저희 대한치과 교정학회에서 3대 학술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학술상은 주로 정년 퇴임하시는 교수님들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주는 상이 있고, 두 번째는 뮤스 렉처 어워드라고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자 분들을 3년에 한 번씩 주는 학술상이 있고,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고항 학술상은 개원한 의사를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학술상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주는 것도 아니고 3년에 한 번 주는 걸 하셨어요? 수상을. 그래서 제가 그 저희 학회의 3대 학술상 중에서 이제 개원이한테 주는 학술상을 세 번째 제가 수상자로 선정돼서 2019년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와, 얼마 안 됐네요. 그럼 오늘 한턱 쏴야지. 아직 3년 안 지났어요. 19년이니까. 와, 대단하시다. 우리 방송 축하합니다. 아직 유효기에는 안 졌으니까. 제가 저 아직 굉장히 유명한 분을 모시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자, 이제 원장님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치아 교정 우리 오해 진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게 이제 선생님이 뽑은 오해 진실 대표적입니다. 제가 이제 개원하다 보니까 환자나 환자 보호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주로 이제 청소년들 교정 치료의 주로 대상자가 이제 청소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과 보호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렸고요. 물론 요즘에 이제 성인분들도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한 절반 이상의 환자분들이 이제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나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상황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이 부정교합을 만드느냐. 이게 환경이 부정교합을 만든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있고, 또 교정치료 시작은 연구치아가 다 난 후에 시작하는 게 맞냐, 아니면 전이가 있을 때도 시작하는 게 맞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교정치료를 빨리 시작하면 입 벗고 교정치료하는 걸 막을 수 있다, 아니면 그거랑 별로 상관없다, 이런 이렇게 논란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필드에서 받은 질문. 그 필드는 막은 질문이지만 사실 이게 진짜 궁금한 건 꼬집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저도 우리 딸이 이제 받고 있어서 이게 진짜 궁금한 내용이네요. 특수관계자 얘기는 좀.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누르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부정교합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정교합을 어디까지를 부정교합으로 볼 거냐, 그리고 이제 부정교합의 원인을 뭐로 볼 거냐, 이렇게 돼 있는데
되게 책에 나오는 얘기고요. 네. 크게는 유전적인 부분과 네. 두 번째는 환경적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부분은 우리가 쉽게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 네. 환경적인 부분은 우리가 치료로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래도 한 70% 이상은 유전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좀 타고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형제간에 좀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의 어떤 특성을 물려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그렇습니다. 부정교합이라는 말이 뭐 소위 말하는 뽀덩니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걸 얘기하는 그래서 건가요? 이제 부정교합을 제가 한번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정교합이라고 하면 정상이 아닌 모든 경우를 부정교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연구 결과에 보면 한 전 인구의 한 90% 정도 아니면 한 80% 정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교정 치료할 필요가 없는 한 10% 미만의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다 부정교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전부 교정치료 대상자예요? 아이고, 야 환자들이 굉장히 많네요. 일부러 지금 환자 시장을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부정교합이라고 하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일 오른쪽에 주걱턱인 경우를 부정교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턱의 밸런스가 맞으면서도 이가 삐뚤 경우도 부정교합이고 아래턱이 약간 들어가 있는 것도 부정교합이고 부정교합은 아주 광범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교합을 우리가 규정을 하고 한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럼 아까 그 원장님 저 세 분 중에 정상이 제일 가운데 정상입니까? 예, 그렇죠. 가운데 안모가 정상인데 오른쪽 안모는 이제 주걱턱, 왼쪽은 약간 무턱, 뭐 그런 경우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일반인들이 주걱턱인 경우만 부정교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정상도 부정교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전 국민의 5천만 명이니까 4,500만 명이 부정교합 환자다. 네, 그렇습니다. 전문의는 몇 분이나 계세요? 3,300명 정도 됩니다. 아이고 바쁘겠네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치아로만 보면 이제 제일 왼쪽 열에 보면 앞니가 떠 있는 경우, 앞니가 깊게 다물어지는 경우. 왼쪽 상부. 그렇죠. 왼쪽 상부. 저게 이제 담은 거 상태입니까? 담은 상태입니다. 요걸로 해주셔야 됩니다. 담은 상태인데 꽉 안 다물어지는 거네요? 이제 어금니는 다물었는데 앞니가 뜨는 경우. 신기하다. 다물었는데 아랫니는 안 보이는 경우. 난 빠진 줄 알았는데 안 보이는 거구나. 이제 다물었는데 이 사이가 뜨면서 돌출이 있는 경우. 돌출이라 하면 입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 입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 요 화면을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돌출이까지 다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됐네.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앞니가 뜨는 경우, 깊게 불리는 경우, 이제 돌출인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가 많이 삐뚤 경우. 진짜 굉장히 삐뚤다. 많이 삐뚤죠.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이 사이에 틈이 있는 경우. 이 사이에 그것도 부정교합이라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윗니랑 아랫니랑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이제 위가 돌출돼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랫니가 뒤로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아래가 거꾸로 물리는 경우.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은 이렇게 반대 교합만 부정교합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모든 게 다 부정교합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아까 유전적인 얘기하셨는데 제가 젊어서 일본에서 잠깐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일본이 부정교합이 우리나라보다 좀 더 심합니다. 좀 많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일부러 그걸 자연스럽게 그냥 놔두는 것.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일부러 놔둬요. 일본 사람들 치료 안 받고. 그런 분들도 계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부정교합은 이렇게 이제 저희가 종이가 이렇게 삐뚤어진 거, 구겨진 거를 바로 피는 그런 치료를 부정교합을 치료하는 교정치료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언제 심하게 구겨져서 치료할 거냐, 아니면 조금 구겨진 것을 치료해서 반듯하게 필 거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점을 언제로 정하느냐가 되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구겨진 종이를 이렇게 다림질로 다릴 때도 조금 구겨지면 쉽게 다려지고 그다음에 많이 구겨지면 잘 안 다려지듯이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치료를 할 때 그런 걸 잘 선택해서 대개는 조금만 구겨졌다 시간이 가서 좀 더 많이 구겨지게 되는 예, 경우가 그렇죠. 많으니까 예. 조기에 치료하는 게 맞네 이것도? 대부분 그렇죠. 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예를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나쁜 습관이 부정교합을 만든다. 네네. 부정교합을 만든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네. 한번 설명드리면 네네. 구강 내에 이제 나쁜 습관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손가락 빨기, 혀 내밀기, 네. 그리고 입술 빨기, 입술 물기, 손톱 깨물기, 그리고 이제 입으로 호흡하는 경우, 코로 호흡하지 않고 네네. 입으로 호흡하는 경우, 이런 몇 가지 습관이 부정교합을 양산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혀내밀기인가요? 손가락 빨기, 혀 내밀기가 많고요. 네. 그다음에 구호흡이 많습니다. 예. 구호흡요? 예, 입으로 입으로 그게 왜 이에 영향을 미치죠? 예, 제가 이제 좀 이따 네, 한번 네. 차근차근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혀 내밀기 습관과 구호흡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근데 저 손가락 빨기나 이런 거는 이제 애들한테 많지만 사실 손톱 물기는 어른들도 그렇죠. 봐요. 근데 손톱 물기는 네. 부정교합을 양산하기도 하거니와 네. 이 치아를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손톱 깨물기 이런 게 네네. 되게 좋지 않습니다. 입술 이야. 빨기도 그렇고. 예, 그래서 치아에 비정상적인 힘을 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빨리 조기에 차단해주면 쉽게 고쳐지고 만약에 조기에 차단하지 않고 오래 가게 되면 부정교합을 좀 더 악화시켜서 치료가 이제 어렵게 되죠. 되긴 근데 되죠. 살면서 손가락을 빨지 말아야지, 혀도 내밀지 말고, 입술도 빨지 말고, 손톱도 안 벌어야지, 입으로 숨 주면 안 된다. 이런 거 생각하고 살기 힘들겠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대부분 저절로 고쳐지는 건데 성인이 되면서 네. 사회생활하면서 네. 이제 고쳐지는 맞아요. 건데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오래 지속되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네. 있죠. 네. 그래서 다음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네. 이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정도 되는 환자가 왔었는데요. 네. 지금 보는 것처럼 위아래 앞니가 이렇게 뜨고 이 사이가 이제 다물어지지 않고 있는데 뭐가 보이시죠? 안에 혀가 보이네. 혀가 보이죠. 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혀 내밀기 습관이 상당히 심했던 환자예요. 그래서 제가 혀 내밀기만 갖고도 저렇게 치아가 변합니까? 예. 우와. 그래서 유치죠, 유치. 요 앞니는 다 아, 영구치고요. 영구치예요? 예, 요 뒤쪽은 이제 유치인데 네. 그래서 보니까 혀 내밀기 습관이 심해서 네. 제가 어떤 장치를 하나 해줬습니다. 장치. 예, 그래서 2016년 2월에 네. 처음 네네. 왔었을 때 이제 사진이 이런 사진이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즉시 이런 입안에 위 치아에 이런 장치를 만들어 줘가지고 혀가 나올 때 좀 불편하게끔 하는 장치를 만들어 그렇군요. 뭔가 했더니 혀 내밀 때 저게 걸리게. 걸리게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인지하게끔. 그래서 2개월이 지났을 때 한번 볼까요? 저절로 요만큼 이제 다물어졌죠. 예. 아까 요렇게 벌어졌던 게 2개월 만에 그냥 장치 하나로 습관만 고쳐주면 이렇게. 근데 뭐 저게 그냥 진짜. 장치만 있는 거죠? 예. 전기가 올른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아니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한 4개월 정도 됐을 때는 위아래 오, 앞니가 많이 어느 정도 붙었네. 예. 닿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쁜 습관을 막아주면 이렇게 치아들이 이제 정상 위치로 돌아오는 그냥 경우가 아무것도 있습니다. 그것만 했는데 이렇게 그것만 돌아온 거예요. 근데 저것도 일종의 교정 장치를 끼운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환자한테 스스로 이렇게 혀를 내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다 그래서 다 교정 치료가 되는 건 아니고 이후에 치아에다 이렇게 장치를 붙여서 아까 몇 살이라고 그랬죠, 얘가?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삼학년. 정도 됐을 때. 그래서 시간 지나서 이제 교정 장치 이렇게 붙이고 연구 치료 교환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치료가 끝나는 깔끔하다. 경우. 아주 깔끔하네요. 아까 비교가 안 되네. 예. 그래서 이제 조기에 나쁜 습관을 차단을 해주면 우리가 치료를 이게 언제 찍으신 겁니까? 요거는 중학교 1학년 정도. 중학교 1학년. 그래도 그동안에 많은 과정이 있었겠네요. 그렇지만 이제 문제를 상당히 쉽게 해결하는 경우죠. 예. 두 번째는 이제 손가락 빨기인데요. 네네.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보통 이렇게 이제 젖꼭지를 빨고 뭐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 빨기 습관이 계속 이제 연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렇게 되면 위에 앞니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네. 위에 앞니가 튀어나오고 아래 앞니가 뒤로 들어가면서 문제가 되는데 네. 젖꼭지도 그래요?
예. 젖꼭지도. 가짜 이제 가짜 젖꼭지 있잖아요. 네, 공갈 젖꼭지. 공갈 젖꼭지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부정기압을 양산할 수가 있죠. 그 공갈 젖꼭지는 애당초부터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몇 세까지는 해도 그래서 되는데? 이제 3에서 4세까지는 어느 정도 허용하는데요. 네. 영구치가 나오는 시기,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하는 시기까지는 이제 손가락 빨기 이런 걸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습관을 초등학교 가기 전에 해결해 주면 크게 별 문제 안 되는데 초등학교 가서도 몰래 이렇게 손가락 빠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양상 환자를 보면 엄지 손가락을 한번 봐요. 보면 엄지 손가락이 이렇게 좀 부러져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을 갖다 저희가 이렇게 한번 살짝 주로 보면 엄지를 빠나요? 예, 엄지를 빨고. 설마 이걸로 빨겠습니까? 예, 그래서 엄지를 빨면서 혼자 있을 때 주로 그럽니다. 예, 이렇게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기 때문에 혼자 있고 외롭고 쓸쓸할 때 엄지 손가락 이렇게 빨면서 어떤 환자들은 쩍쩍 소리를 내는 환자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그런 경우는 좀 문제가 되고요. 자, 그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면 저것도 뭐 이상 저것도 조정 장치 예, 있습니까? 아까처럼 입안에 어떤 장치를 해줘가지고 엄지 손가락 넣을 때 불편하게 불편하게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뭐 손가락에 테이프를 발라주거나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제 손가락에 이렇게 테이프를 바르거나 이런 거는 환자들이 다 떼내요. 그렇기 때문에 입천장에 이게 장치를 해서 들어갈 때 찔리게끔 이렇게 인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빨 권리가 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호흡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아주 핵심적인 거죠. 예, 구호흡은 우리가 이제 보통 어렸을 때는 구호흡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이제 성인이 되면서 사춘기 성장을 하면서 이제 비강호흡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봤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설명이 잘 돼 있어갖고 제가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지금 작동되나요? 아니요, 작동되는 거 아니고 제가 화면을 화면만. 찍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 사이트에 가면 있더라고요. 근데 설명하기가 되게 좋아서 제가 한번 촬영해봤습니다. 구강호흡하고 비호흡. 예, 이제 코로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비강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 이제 따뜻한 공기로 그렇죠. 여기 이제 비강에서 이제 먼지랑 이런 세균들이 필터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데노이드를 지나서 편도를 지나서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게 정상 비호흡이죠. 근데 이제 구강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구강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입안으로 이렇게 숨이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편도나 아데노이드를 자극하게 되고 편도나 아데노이드가 비대하게 되고 호흡하는 양을 갖다가 증가시키기 위해서 코가 막혀 있는 경우가 주로 그렇겠죠. 그럼 혀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 혀가 내려가게 되면 뺨의 근육들이 여기를 밀어요. 뺨의 근육들이 위치아들을 밀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민다는 말이죠. 그래서 위에 안쪽으로 들어가 버려요. 위에 치아틀이 V 형식이 됩니다. V 형식이. 그럼 입도 튀어나오게 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혀는 이제 밑으로 더 내려가게 되고 충분한 공기를 들여 마셔야 되니까 그러면서 세균이 담긴 공기가 들어오면서 이런 데에 이비인후과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요. 악궁은 이렇게 V쉐입으로 좁아지게 되고 부정기압을 양산하게 됩니다. 와, 그 어떤 환자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딱 극단적인 보여요. 새 무리처럼 되겠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현 선생님처럼 이렇게 턱이 두 개인 분들은 코를 많이 굴고. 그래서 이제 코가 잘 막히는 환자, 코감기가 잘 걸리는 환자, 그런 환자들이 이제 대부분 그렇고 어렸을 때는 대부분 또 이런 현상들이 좀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래되게 되면 제가 하나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됩니다. 좀 전에 심하게 완전 V자형이 되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되면 이때는 이제 습관을 고친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교정 치료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뭐 필요하면 발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치료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휴지를 반듯하게 피는 게 어느 시기에는 쉽게 펴주지만 어느 시기에는 이제 좀 뭔가가 좀 따라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기 전에 습관을 고치든지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한번 드렸고 이제 이렇게 그 환자를 치료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 V자가 없어졌네? V자 없어졌네. 그래서 네네. V자인 경우에 이제 튀어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를 발치를 하고 그럼 입도 들어가요? 당연히? 예, 그렇죠. 오른쪽 왼쪽 하나씩 발치하고 치료해서 요렇게. 우리가 이거 금방 보여서 그런데 이게 그 과정이 한 2년 이상. 그렇죠. 2년 뭐 2년 반 이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결코 작지 않은 세월을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대신 이제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이 네. 필요한 거죠. 아까 뭐 한 4개월 만에 이렇게 다물어지듯이 그거는 어렸을 때 얘기고요. 이게 또 이제 부정기압이 진행이 되면 그만큼 이제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발치를 또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얼마나 자주 가요? 치과에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이렇게 달에 한 번 정도? 그래서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치료하는 경우가 있고 환자마다 뭐 이제 약간의 케이스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동기 애들은 한 달에 한 번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그죠? 뭐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좀 노력할 거는 해야 되는. 주말에 바쁘시겠네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항상 토요일 날 이제 바쁘게 일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그래서 이제 나쁜 습관이 부정기압을 만든다는 것은 습관을 빨리 고쳐야지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 그리고 습관이라는 것은 항상 재발될 가능성을 저희가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습관이 오래 진행되게 되면 습관만 고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때는 반드시 뭔가 복잡한 과정이 따른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전에 공부할 때 제목이기도 했는데요. Form and Function이라는 게 있어요. 기능과 형태. 그래, 기능이 좋아지면 형태가 똑바라지고 또 기능이 나빠지면 형태가 안 좋아진다. 이런 뭐 운동선수 하는 얘기 같은데요. 예. 폼이 좋아야 볼을 달는. 그래서 이제 보기 좋은 떡이 맛이 좋다. 네, 뭐 이런 것도 뜻이네. 있고요. 예.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교정 치료 시작은 연구치가 다 난 후에 해야 된다, 아니면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연구시 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죠?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시기를 놓치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환자분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다시 저희가 얘기 드렸던 건데요. 이렇게 턱의 밸런스가 가운데처럼 턱의 밸런스가 맞는 경우가 있고 좌우처럼 턱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턱의 밸런스가 맞는 경우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요. 턱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경우에서는 가급적 조기에 시작하는 게 턱 성장을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조기에 하면 저 주걱턱도 좀 교정이 되나 보죠? 어느 정도는요. 근데 주걱턱은 이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조기에 한다 그래서 개선되지는 좀 어렵고요. 이쪽은 이제 아래턱이 작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수정하기가 저희가 용이합니다. 그런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환자가 내원했었는데 위턱이랑 아래턱의 차이가 많이 나고 아래턱이 좀 무턱인 경우에 그런 환자였습니다. 이렇게 생겼군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는 화면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위는 이렇게 돼 있었고요. 이 환자가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에 내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정도에 내원했었는데 뭐 치료한 겁니까 지금? 처음 상태죠. 슬라이드가 넘어가야 돼요. 그다음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제 입안에 이런 장치를 껴가지고 그래서 아래턱을 앞으로 내밀고 위턱은 좀 못 자라게끔 해주는 그런 장치를 저희가 착용을 아래턱은 내밀고 위턱은 좀 억제를 해놓은 상태군요. 속의 내부는 상당히 복잡하네요. 겉에는 좀밖에 안 나와 있는데. 뭔가 미는 힘 그런 힘들을 저거를 하고 사기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장치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코골이 환자한테도 좀 많이 쓰는 장치예요. 그래서 아래턱을 강제적으로 앞으로 내밀어주게 하는 그런 장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치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하루에 한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는 착용해줘야 돼요. 그렇게
처음에 보기에는 되게 이상한데 네네. 쓰다 보면 별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 때 착용. 잘 때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네. 그래도 한 12시간에서 14시간은 해야 되니까 네. 나머지 시간에도 좀 해야 되고 잘 때는 네. 반드시 해야 된다. 예, 잘 때는 그러니까 반드시. 어쨌든 잘 때 하는 게 낫죠. 저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자는 시간 12시에서 11시, 12시, 1시 이때가 성장 호르몬이 제일 많이 나오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할 때는 성장을 이용한 치료를 할 때는 잘 때는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위아래 앞니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위아래 앞니 사이의 거리가 네. 그래서 정확히 어떤 걸 얘기할 때 이해가 올라가는데 안 되시죠? 위아래 앞니 사이의 거리가 아까는 많았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줄어드는 걸 보여드리고 위아래 앞니 사이의 거리가 그래서 이제 턱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좀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정 장치를 부착을 해서 전체적으로 교합을 완성하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치료가 되는 경우인데 한번 보시면 제일 위에 그림이 많이 튀어나온 거죠. 여기가 지금? 이제 치료 시작할 때고요. 네. 그 다음에 턱을 앞으로 내밀었을 때, 그러니까 아래 턱이랑 위턱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이렇게 차이 나던 게 이렇게 줄어들고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치료가 끝나는. 맞아가네요. 치료 시작. 요게 이제 장치를 꼈을 때 끼고 난 다음 교정 치료 끝났을 때 이렇게 진행이 그래. 아이고 이뻐졌네. 예. 이렇게 보시면 옆얼굴 엑스레이를 갖다 이렇게 중첩을 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빨간식으로 해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까만 선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턱이 많이 성장했잖아요. 위는 요만큼 성장했는데 아래는 이만큼 성장했죠. 그러니까 장치를 껴서 뒤에 들어갔던 턱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나온 겁니다. 까만 게 빨간색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아래는 이만큼 성장하고 이제 얼굴이 자라면서 위는 요만큼 성장하고. 그럼 일찍 해줘야 되겠네. 다 자란다고 한다는 말은 아니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도움이 되죠. 일찍 하시면. 일찍이라는 게 그러면 발견됐을 때 바로 한다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타이밍을 저희가 이제 잘 조절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저희가 어린 학생들이 성장을 할 때 사춘기 성장이 일어나잖아요. 보통 이제 뭐 한 3학년, 4학년 여학생은 조금 빠르고 남학생은 뭐 조금 늦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잘 판단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좀 이따가 보면 제가 자료가 좀 있으니까 그리고 이 환자는 다행히 교정치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유지 기간에도 위턱은 거의 자라지 않고 아래턱은 이만큼 자라서 치료가 많이 좋아진 경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구치가 나기 전에 치료를 했던 경우를 한번 또 다른 경우를 한번 보면 유치도 저렇게 교정을 해야 되는구나. 이제 유치랑 영구치랑 섞여 있는 경우. 섞여 있는 경우. 그래서 10세에서 11세 어린이인데 중심선이 안 맞고 아래 송곳니 공간이 부족. 여기가 이제 송곳니 공간이 여기는 없죠. 여기는 전니 송곳니가 남아 있고요. 그럼 송곳니가 어디로 나요? 이제 이게 덧니가 되는 거죠. 덧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환자 아버님이 또 치과 의사신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전니 송곳니를 너무 일찍 발치하신 경우에 여기를 발치해서 이렇게 중심이 이쪽으로 확 쏠리고 이런 경우를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덧니가 되거나 아니면 요렇게 안쪽으로 덧니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 부분에 발치를 너무 일찍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전이 흔들린다 그래서 발치 너무 일찍 해주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여기 공간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대칭스럽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공간을 유지하는 장치를 껴줬다가 여기가 또 발치가 되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줘서 균형을 맞춰서 좌우 대칭이 되게 중요합니다. 힘드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 이제 어릴 때서부터 간간히 치과를 가서 모니터링을 하는 게 좋겠군요. 그렇죠. 그게 원칙이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걸 갖다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연구치 다 나고 난 다음에 교정치를 시작한다. 그건 아니네. 일부 경우에서는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유치 때도 한번 들어가고.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또 보면
주걱턱이 심해서 앞니가 많이 거꾸로 물리는 환자의 경우에서는 이거는 조기에 한다 그래도 또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환자마다 특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턱성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서는 가급적 조기에 시행하는 게 좋고요. 환자의 전신 성장, 키, 그 다음에 뭐 골격, 성장 이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남녀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사춘기 성장,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사춘기 성장이라고 하면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자 환자에서 초경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하면은 그거는 좀 의미가 없어요. 초경 전에. 예, 초경 전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 한 2년 전에? 그렇게 좀 하는 게 좋고. 언제 할지 모르잖아. 아니, 근데 저희가 손 엑스레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손 엑스레이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제 치과에 가셔서 전문가를 상담하시고, 그다음에 전니에서 영구치로 이렇게 이행되는 과정에서도 전니가 흔들린다 그래서 무조건 뽑는 게 아니라 대칭성을 잘 유지하면서 이제 발치하는 것이 흔들리면 무조건 뽑는 게 아니다. 예, 중요한 팁을 알려주셨어요. 예. 흔들린다 그래서 무조건 뽑는 게 아니고 특히 전니 송곳니는 흔들린다 그래서 무조건 뽑으면 대칭성이 무너지면서 아까처럼 그렇게 그렇구나. 예, 그렇습니다. 다음 경우 한번 볼까요? 집에 가서 손자 손본인이나 당장 봐야 되겠네.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다시 자기가 정착을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발치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발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흔들리다가 해서 발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그 의미 있는 걸 갖다가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기에 교정 치료하면 발치 교정 치료를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막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이 환자는 이제 여기가 처음에 전니만 있을 때 이렇게 내원했는데 뭐 목적은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만 영구치고요. 나머지는 다 전니였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 환자가 조금 더 커서 이제 여기 왔을 때 여기 보면 치아가 앞에 여기는 다 영구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니예요. 잠깐 이 화면을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데 다시 한번 좀 크게 PPT만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여기 앞니는 영구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니. 여기는 영구치인데 이 전니의 크기가 사람에 있어서는 영구치보다 2.5mm가 아래에서는 커요. 뭐가요? 선뜻 이해 안 가시죠? 영구치의 크기가 네. 아래 치아에 있어서는 송곳니랑 작은 어금니 요 세 개 폭의 합이 전니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2.5mm 정도의 공간이 나와요. 이 공간을 잘 유지를 하면. 다른 이는 다 영구치가 큰데 여기 세 개의 합이 영구치가 더 작아요. 그래서 그 스페이스를 리웨이 스페이스라고 얘기하는데 아래쪽에서는 2.5mm 정도로 상당히 크고요. 위에는 1.5mm 정도 큰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또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거리가 재보면 제가 요 파란 선을 똑같이 했거든요. 이거 보면 영구치가 훨씬 더 작죠. 2.5m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신기하네요. 자 이제 이 환자가 왔었는데요. 왔는데 제가 어머니 이거 교정치료를 당장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제 좌우를 보실게요. 여기에는 이제 영구치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니가 빠지고 여기는 전니가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영구치예요. 보면 이 치아의 크기가 여기랑 비교해서 보면 이 치아가 훨씬 더 크죠. 전니가 더 크죠. 그리고 개추가 크구나. 여기도 보면 공간은 큰데 이빨은 좀 작잖아요. 그래서 당장 제가 이 어금니에 이런 장치를 해줬어요. 해주고 6개월 지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저절로 앞니가 이렇게 가지런해졌습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공간이 저희가 생기기 때문에 한 2mm 정도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입술 힘에 의해서 이들이 뒤로 가면서 저절로 배열된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우리가 흔히 보는 교정 브레이스 안 하고도 저런 많이.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전니 공간을 잘 유지를 하면
잘 유지를 하고 선택적으로 저희가 발치하고 발치하고 난 다음 이런 장치를 해서 그 공간을 잘 이용을 하면 앞니를 반듯하게 할 때 충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 추가 뭐 발치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예, 예. 2.5mm는 아주 작은데 그걸 또 잘. 그렇죠. 예, 좌우에 2.5mm이기 때문에 5mm 정도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을 잘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정리를 갖다가 쉽게 발치하는 것보다 전략을 가지고 발치하는 게 좋습니다. 예. 좋은 팁을 알려주셨어요. 예. 그다음에 한번 볼까요? 예. 여기서 보시면 앞니 쪽에 상당히 많은 치아 삐뚤이 있죠. 선생님 병원이 어디쯤 있는 질문이 나왔어요? 네. 압구정도 예. 압구정 여기 있다고 예. 제가 그런 예. 소문이 있더라고요. 압구정역 앞에 있답니다, 여러분. 예. 병원 이름은? 예, 그냥 제 이름입니다. 네. 자, 이게 좀 희한하네요. 좀. 예, 그래서 앞니 쪽에 네. 많이 이가 삐뚤 경우에요. 완전히 두 줄이네, 두 줄. 예, 응? 그렇죠. 이가 이렇게 좀 많이 삐뚤 경우인데 네. 이때 이제 조기한다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어금니가 나고 두 번째 어금니가 내려오기 전에 이렇게 내려오기 전에 네. 어금니를 뒤로 밀면은 좀 더 쉽게 밀려요. 두 개를 미는 것보다 하나를 미는 게 더 쉽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어금니가 내려오기 전에 밀면 훨씬 쉽다, 수월하다. 예. 그래서 이런 환자를 이런 장치를 써서 뒤로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로 가면서 치아 사이에 공간이 생기죠. 뒤로 민다는 말은 목젖 쪽으로 그렇죠. 예. 성장할 여력이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뒤에 어금니가 내려오기 전에 밀면은 저희가 훨씬 더 쉽게 밀 수가 그러면 있거든요. 저 두 줄로 있던 이가 사이로 그 공간에 그라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들어갑니까? 지가 알아서? 아니죠. 이제 요 때는 이제 요 집어넣는 건 저희가 해야 되는 거고요. 공간 마련을 이렇게 뒤로 공간 이제 마련해주고. 이제 다 이제 뒤에 어금니가 나오고 치아들이 이렇게 요 얘가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밀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이제 공간 배열은 저희가 어느 정도 해주고 그다음에 치아를 정밀하게 움직이는 것은 교정 장치로 부착을 해서 움직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뒤로 밀 때 두 번째 어금니가 나오면 힘드니까 빨리 해주면 예를 들어서 이 환자가 성인이 돼서 왔다. 그러면 이거 발치해야 되는 거고요. 어렸을 때 왔기 때문에 다행히 비발치로 교정치료를 할 수 있었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어금니도 잘 내려오고 치아벨이 전체적으로 잘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마치 착각할 수 있는 게 비발치가 되는 경우는 어릴 때 빠르게 할수록 비발치 가능성이 높다. 그건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분명한 사실인데 네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얘기 드리면 네네. 어리거나 성인이거나 이렇게 입이 많이 튀어나오는 환자들은 네. 어렸을 때 아무리 한다 그래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입이 돌출이 심한 경우에서는 그거는 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영부치가 난 다음에 이렇게 교정치료하는 것을 저희가 감수하는 수밖에 없고 이때는 이제 발치를 통해서 이렇게 앞니를 뒤로 집어넣어 주거나 이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주 감사합니다. 소리가 막 나오는데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종합해서 얘기 드리면 조기에 교정치료하면 발치 교정치료를 막을 수 있다. 돌출이 심한 경우에서는 발치 교정치료를 막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전니가 영구치료 교환되는 시기에 공간 관리를 잘 하면 일부 경우에서 발치 교정치료를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모두 다 일찍 한다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일부 경우에서는 막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전니가 흔들린다고 쉽게 발치하지 말고 공간 관리를 주의하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물론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치를 해야 될 경우에서는 발치 교정치료를 하셔야 되고 발치를 막을 수 있는 경우에서 공간 관리를 잘 해야지 발치 교정치료를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한다 그래서 무조건 발치 교정치료를 막을 수 있다. 조기하면 무조건 교정치료 결과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선택을 잘 하셔야지 좋은 결과를. 근데 이게 발치가 나쁜 건가요? 모두? 꼭 그런 건 아닌데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생리를 뽑아야 되는 거니까. 예, 이게 뭐 아픈 건 아니에요. 생리 뽑는 게 의외로 아프지는 않습니다. 왜 안 아파요? 아니요. 사랑니 뽑는 거랑은 틀려요.
대부분 이렇게 교정치료 발치하면 1분에서 30초면 나와요. 예, 그거를 뭐 환자분들 집에 와서 아프지도 않고 데미지도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치과 의사가 안 아프다면 아무도 안 아프죠. 옛날에 진짜 무식하게 뭐 이런 기억이 나가지고 예, 뭐 방법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방법은 똑같은데 예, 안 아프다. 예, 네. 여러분 안 아프답니다. 믿어주세요. 자, 이게 뭐 또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 치아 교정 영상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홍길순 TV님. 11살 아들 하악 좌측 제2소구치 아이고 아래니면 12시 방향 위쪽으로 영구치가 올라와야 되는데 엑스레이 찍어보니 위턱으로 6시 방향으로 영구치가 잇몸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와 이게 해석하기가 더 어려운데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네. 치아가 매복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위치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이라고 얘기 드리기 그렇지만 상당 부분의 개인 병원에서도 네네. CT를 가지고 있어요. 콤빔 CT라 그래서 이게 좀 소형이지만 치과 진료하는 데는 아주 도움이 되는 CT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촬영을 해서 그 치아의 위치를 잘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약간의 외과적인 술식을 통해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거기에다가 이제 버튼을 붙여가지고 숨어 있는 치아에 버튼을 붙여서 똑바른 위치로 이렇게 견인해주면 상당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교정이 되는 거 수술로만 해결이 되나요? 근데 수술 아니더라도 교정으로도 대부분 해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복된 치아를 교정하는 방법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치아를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할 수 있는 대상이냐, 대상이 아니냐를 CT 촬영을 통해서 확인하고 치료 선택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견인 대상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견인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려올 때 주변 치아를 갖다가 건강을 해친다거나 아니면 아주 심해서 뭐 그런 경우인데 저는 이때까지 거의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대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홍길순님 도움이 되셨죠? 네, 그다음 거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요. 네. 질문 하나 제가 드리면 이제 애들 얘기만 하셨는데 네. 노인들도 교정이 필요합니까? 노인들. 예, 이제 성인 환자분들 중에서도 교정 치료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심리적인 이유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이렇게 어떤 보철 치료, 앞니 도자기를 하거나 뭐 어금니 도자기를 하거나 임플란트를 하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주변의 치아를 조금 이동시키는 게 훨씬 결과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성인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좀 노출을 좀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하는 교정 장치도 있고.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근데 요거는 이제 아주 클래식한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이런 장치는 좀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투명한 세라믹으로 된 장치 이런 걸 좀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으로 치아 안쪽에 교정 장치를 이런 장치를 부착을 해서 치료하는 설치 교정 장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꼈다 뺐다 하는 장치에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장치를 통해서 교정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더 좀 편해 보일 수도 편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요즘에 이제 3D 프린팅이랑 구강 스캐너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런 치료를 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겼고요. 미국에 이제 인비절라인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회사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와 있는데 저도 이제 이 치료를 좀 오래 해보니까 이게 장점도 있고 한계도 있어요. 그래서 장점은 환자들이 좀 편리해하고 심미적이고 이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발치 교정 치료에는 쓰기가 아직은 좀 부담스러워요. 결과가 이게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교정 치료보다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부족하다. 그리고 한 2년 반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의 인내심 2년 반 그리고 하루에 한 20시간 정도는 껴줘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명쾌하게 또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오해하신 좀 풀렸는지 모르겠네요.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도 좀 부탁드리고 너무 다음 주까지 또 한 주도 건강히 지내십시오. 백신 부스터 백신 예약 빨리빨리 하시고 알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